닭띠는 12간지 중에서 10번째 띠로 개유년, 을유년, 정유년, 기유년, 신유년에 태어난 유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8월, 계절로는 가을, 절기로는 백로부터 추분을 지나 한로전까지, 한자로는 유를 뜻하며 오행으로는 금,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에 해당한다. 닭띠는 수학의 계절인 백로와 추분을 절기로 품고 있는 유금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백로의 아침 이슬은 열매와 알곡이 굳고 단단하게 영글도록 재촉한다. 백로 때부터 빠른 쌀 수확을 시작하며 햇사과도 나온다. 자칫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 1년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 이제 서둘러 한 해의 노력을 마무리 짓고 애써 이룬 성과를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6월은 수학의 계절이다. 유의 한자 모양은 술동이의 형상이다. 과거에는 추수가 끝나면 술을 빚어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벌였다. 그러므로 술이 익어가는 술동이의 형상을 통해 유금의 소임을 표현한 것이다. 6월에는 우선 때를 놓치지 말고 1년 동안 기울인 노력의 결실인 열매와 알곡을 따내야 한다. 그리고 술을 빚어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벌임으로써 성과를 골고루 나누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다. 닭띠는 이러한 유금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적천수천미에는 닭이 봉황으로 나온다. 원래는 봉황이었는데 닭으로 바뀐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닭띠는 봉황띠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닭은 때를 아는 새다. 모두가 잘 때도 자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써 때를 놓치지 않고 결실을 반드시 따낸다. 또한 닭은 벼슬을 달고 있는 새다. 수확을 거둔 후 공동체에서 성과를 나눌 때 누구 한 사람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낸다. 이처럼 닭띠들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 있다. 또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있다. 이를 통해 적절하게 모두를 배려함으로써 전체의 조화를 꾀할 줄 안다. 즉,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때를 기다려 결실을 거둘 줄 아는 안목을 갖춘 닭띠에게도 지독하게 지치고 버티기 힘든 순간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닭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닭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닭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닭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색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하여 10가지가 있다. 개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0번째 해이다. 천간이 개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개유년생은 1933년, 1993년 검은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을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2번째 해이다. 천간이 을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을유년생은 1945년, 2005년 푸른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정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4번째 해이다. 천간이 정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정유년생은 1957년, 2017년 붉은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기우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6번째 해이다. 천간이 기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기우년생은
1969년, 2029년 황금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신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8번째 해이다. 천간이 신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신유년생은 1921년, 1981년 흰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라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닭띠의 지지인 유의 반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서쪽과 서북쪽 사이의 서북서 방향이며 시계 방향의 10시 방향이다. 방위의 경계선은 각각 30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서북서 방향은 서북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환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잡은 대로 말이 가게 되니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면 움켜잡으니 돈, 재물과 관련이 많은 신살이 된다. 반환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인 천살은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다. 반환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살은 역경 후에 따라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신살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반환살 방향의 특징은 신뢰이고 재물을 부르는 믿을 만한 장소인 것이다. 세 번째, 2024년을 맞이하였으니 50원 동전 24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4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환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환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5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유의 화신인 군다리 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군다리 보살 큰 보살님께 귀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다리 보살은 불가에서 12지신 중 유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이다. 군다리 보살은 불의를 물리치고 선을 지키는 보살이시다. 보배병을 들고 계시며 중생의 일체고액을 제도해 주시는 자비로운 보살이시고 관세음 보살의 화염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닭띠의 전체적인 운을 살펴보면 용의 해는 12지지의 운행에 있어서 진유합이라는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힘을 가진 시기가 될 것이다. 인화단결로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귀인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는 때가 되므로 경험과 결실이 모두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외부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행운이 따르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닭띠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날 것이며 여러 방면에서 운세가 상승할 것이다. 청룡, 용의 해가 닭띠와 서로 합을 이루어 좋은 운이 많이 따를 것이며 어렵게 느껴졌던 일이 생각보다 순조로울 것이고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발전하기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이처럼 2024년의 닭띠는 길성의 보호를 받아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 2024년 닭띠의 재물운은 왕성하며 많은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돈을 버는 능력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이며 재물과 관련된 기회를 잘 포착하게 된다. 닭띠의 예리한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기회를 잡게 된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노력을 인정받고 보답을 받게 되는데 업무 성과가 상사의 큰 관심을 끌 것이며 보너스를 받게 되거나 급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2024년의 닭띠는 재물운이 매우 왕성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수입을 얻게 된다. 매사에 항상 신중하고 이성적인 자세만 갖춘다면 계획했던 것 이상의 엄청난 재물이 쌓이게 될 것이다.